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면서 저희 월요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13거래일 만에 2370선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90% 상승하면서 2375포인트에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1.88% 오름세 기록해주면서 776포인트 선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좀 대거 물량을 담아냈던 하루였는데요. 6,278억 원대 순매수 우위 나타났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팔고 나갔습니다. 개인들은 4,216억 원 물량 덜어낸 가운데 기관 역시 1,999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났고요.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기관이 홀로 담아냈습니다. 177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났고요. 반면에 개인은 204억 원, 외국인 역시 8억 원, 일단 소량의 물량을 좀 덜어냈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매매 동향까지 확인해 보셨고요. 저희 일부를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만나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 월요일을 또 항상 담당해 주시는 전문가님은 예거 전문가님 또 항상 나와 주시는데요. 먼저 인사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거 전문가입니다. 제 필명은 독일어로 사냥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토끼같이 제가 주식시장에서 사냥꾼이 돼서 토끼같이 가볍고 빠른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멧돼지처럼 좀 묵직한 종목을 사냥해서 드린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투자 전략도 간단히 4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해볼게요. 네. 첫 번째로는 시장 흐름에 맞는 종목 분석인데요. 시장이 항상 좋지만은 않죠. 자, 오늘은 이제 상승세를 보였지만 항상 그 하락할 때도 있고 상승을 보일 때도 있는데 하락할 때도 분명 상승하는 종목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가는 종목도 이제 존재를 하고 그런 종목들을 사냥해서 좀 드린다고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로는 미래를 예측하는 완벽한 스토리텔링인데요. 과거를 알고 그리고 현재를 잘 분석을 해서 미래를 예측할 줄만 안다면 굉장한 무기가 되겠죠. 자, 하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다 보면 어떤 테마가 상승을 할지, 그 다음 테마는 어떤 테마가 상승할지가 조금씩 보이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전략이 제 필살기가 되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분석을 통한 정확한 매수 매도 전략인데요. 보통 투자자 여러분들은 기본적 분석하시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하시고 바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이렇게 하셔도 이제 무방하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시장 흐름에 맞게 또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겸해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진입하고 매도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을 공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수익 전환할 수 있는 포트 구성인데요. 흔히 말해서 한 종목에 몰빵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나중에 시장 상황에 100%는 없고 이제 그 종목에 따른 악재가 나와준다면은 추가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포트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하락 종목도 이제 상승 종목으로 이제 포트 구성하는 게 제 네 번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전문가님의 인사 말씀부터 들어보셨고요. 또 투자 전략까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다. 투자 전략 이렇게 4가지를 통해서 전문가님께서 매일 또 저희에게 종목에 대한 신호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고 나오시는데요. 오늘도 저희는 톡방에서 또 수익 잔치를 또 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수익 인증을 오늘 하루 계속해서 또 함께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또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수익을 내셨는지 어떤 종목을 들어가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어떻게 수익 내셨는지 한번 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드릴게요. 네, 제가 우선은 5월 달에 수익률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188%가량 수익을 내드렸고요. 네. 자, 6월 달에는 제가 195%가량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7월 현재 상황으로는 제가 77% 수익 중인데 총 제가 460% 총 수익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제가 그 지난주 방송에 나왔었죠. 자, 방송 이후에 제가 한 31%가량 수익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뭐 수익 냈던 종목들 간단히 좀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7월 1일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움직일 때 또 대장주를 좀 포착을 해야겠죠. 자, 포착을 해서 제가 유시 7.76% 수익 내드렸고요. 자, 그리고 더HQ도 제가 8.04% 이제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자, 이때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종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제 톡방에 계신 여러분들은 수익 실현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화전기 배터리 진출 소식이 또 있었죠. 자, 그 소식 나오자마자 시장에 반영이 안 된 모습을 좀 포착을 하고 네. 제가 좀 분석해서 장 초반에 바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7.39% 수익을 냈고 나왔고요. 그 이후에 상한가 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죠. 자, 그리고 또 7일엔 또 원전주가 또 한 번 주목이 됐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르비텍 제 필살기 종목이었었죠. 네. 5월달 필살기 종목이었었는데 수익 실현 몇 번 하고 또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제가 11%가량 또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보강산업은 뭐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추진 소식이 또 나와주면서 제가 8%가량 또 수익 챙겨드렸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재확산, 그 재확산 되기 전에 이제 그런 조짐이 좀 보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또 이것도 미리 진입해서 SK 바이오 사이언스 6.29% 수익 내드렸고 또 코로나에 대한 방안을 또 발표한다는 13일 날 발표를 한다고 또 예정이 있었었는데 그 전에 제가 미리 또 진입을 했다가 바이오니아 또 진입해서 4.52%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메가이 CS 또 그 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전에 제가 그 인공호흡기 네네. 그걸 또 유럽에 200대를 또 공급한다는 소식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호흡기 치료기 이제 미국에 또 납품을 한다는 소식으로 또 6%가량 또 수익을 내드렸고요. 또 FN 가이드 또 11일에 또 선취매로 통해서 7%. 그리고 뭐 카나리아 바이오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유견상 같던 이제 그 전설의 종목이죠. 자, 전설의 종목 현대사료가 이제 명칭을 변경해서 카나리 바이오인데 제가 이것도 그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은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곡물 사료주들은. 네. 자, 그래서 제가 13일에 6.62% 수익 내드렸고 뭐 13일에 총 한 20%가량 수익을 또 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유니셈, 또 미국 반도체 지원 법안이 또 통과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대감으로 또 움직여서 제가 아직까지는 기대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초단타로 진입을 해서 5.2%가량 수익을 내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또 오늘 수익 낸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되게 많았더라고요. 네, 오늘 좀 많이 냈습니다. 네. 그 일동제약이라고 또 일본에서 코로나 치료제 그 긴급 승인 기대감으로 해서 4.47% 좀 수익을 냈고요. 이제 코로나 요즘에는 좀 잘 가죠? 그렇죠. 네, 재유행하면서 여름에는 한 20만 명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수익을 내드렸고 또 더HQ 기존에 또 수익을 냈다가 또 냈네요. 네, 이번에는 또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이제 5G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또 이제 같이 재건에 도움을 준다는 그런 회의를 좀 했었어요. 13일 날. 그래서 이때 그 전날에 제가 진입을 해서 이것도 다시 이제 일시적 반등으로 하면서 이제 수익 내드렸고 그리고 또 세종메디칼 또 카나리오 바이오엠 코로나 치료제 확보 목적 인수로 해서 또 소식이 또 나와줬는데 네. 이것도 그래서 2.4%가량 수익을 내드렸는데 이건 솔직히 제가 상한가 간다고 이제 예측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상한가를 갔고 네. 근데 이게 움직임이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였거든요. 자,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급락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서 정리를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더 진입을 하려고 하다가 네네. 제가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드리자 해서 이제 진입을 안 했던 종목인데 좀 아쉬운 종목이죠. 그러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선익 시스템 이것도 선침해로 통해서 수익을 봤죠. 자, 이것 또한 15일인가 18일인가 15일 날에 네네. 제가 선침해 했던 종목인데 오늘 그 재료는 없었어요. 재료는 없었는데 움직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움직임을 보면서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을 해서 제가 또 수익을 내드렸고 오늘만 총 20%가량 제가 와.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다시 진입할 생각이고 세종 메디칼도 이제 조만간 한번 움직임이 있을 예정이라서 제가 또 그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총 수익률은 460%가량 수익 중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종목 외에도 이제 선침해를 통해서 이제 보유 종목들 굉장히 많으니까 밑에 하단에 QR코드 찍으시고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오늘만 저희 4종목 들어가서 또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혼자 또 이러한 장에서 수익 어떻게 낼지 모르겠다, 좀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 톡방 들어오셔서 좀 도움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거 전문가님 톡방은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 손바닥 밑에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 이제 촬영하신 다음에 작게 뜨는 링크 타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예거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만 오로지 톡방에 열어놓고 있고 방송 끝나면 톡방에다가 비밀번호를 걸어놓기 때문에 입장하고 싶어도 입장하실 수가 없으니까요. 오늘 방송 중에만 꼭 들어오셔라라고 강조를 드리겠고요. 여러분들도 하루에 이렇게 4종목씩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따라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일단은 들어오셔서 천천히 관망하신 다음에 좀 수익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시황에 대한 이야기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도 전문가님께서 매일 좀 정리를 해서 올려주시니까 한번 들어오셔서 같이 확인하시면서 이야기도 나누시고 수익률까지 더불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어떤 분도 좀 일단은 관망을 하시다가 지켜보시다가 꾸준히 전문가님 따라서 한 종목씩 샀는데 수익을 내셨다라고 하면서 인증을 또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한번 같이 좀 지켜보시고 이렇게 수익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한번 수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첫 번째 코너로 한번 이동해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강 한 줄 평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또 이야기 전문가님 통해서 한번 들어볼 텐데요. 한 줄 평부터 먼저 화면을 통해 보겠습니다. 네, 요즘 주식시장의 날씨는 하고 물음표를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날씨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우리 지금 현실에서는 굉장히 날이 더운데 주식시장도 좀 뜨거웠으면 좋겠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날씨를? 네, 일단 제가 그 날씨의 온도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고 좀 비에 좀 비유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오늘의 한줄평은 제가 요즘 주식시장의 날씨는이라고 이제 가져왔습니다. 최근 장마 기간으로 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오고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날씨는 좀 흐리지만 좀 비는 오지 않고 있는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당장에 크게 오르는 종목들은 이제 별로 없지만 상승세를 또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든지 비가 올 수 있다는 그런 장마 기간, 즉 불안한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도 그 이번 일기예보는 좀 좋게 나왔죠. 그 경기 전반 흐름을 전반 흐름을 좀 설명을 해주는 소매 판매 지수가 지난주에 좀 좋게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또 투심을 좀 회복을 해서 오늘 시장 흐름 결인했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근데 아직 비가 덜 왔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자, 언제든지 비가 내려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날씨다. 그래서 현재 장마 기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과연 이 장마 기간이 또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그러게요. 되는데요. 장마 기간에 딱 잘라서 언제까지다 이렇게 뭐 몇 월 며칠까지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하지만 그 대충 여름에는 장마 기간이더라 한 7, 8월 달에는 비가 많이 내리더라 이렇게 좀 포괄적인 좀 예측은 좀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좀 대입을 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면은 기사들을 좀 잘 체크하면서 오늘 주식시장에 비가 올지 해가 뜰지는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면서 대응을 하고 또 포괄적인 장마 기간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끝나는 시점, 장마 네. 기간이 끝나는 시점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시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장마 기간에 또 항상 뭘 지니고 다녀야 되죠. 우산이요? 우산 네, 아니면 네. 우비를 좀 지니고 다니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런 비가 많이 오는 좀 주식시장에서는 우산과 우비를 좀 잘 준비를 한다면 비 맞지 않고 내가 가려던 길을 비 맞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쉽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은 어려운 주식시장에는 또 날씨 예보인 또 기사 체크를 좀 꼼꼼히 하면서 그 예보가 틀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항상 그 소식 꼼꼼히 체크하고 오를 수 있는 종목 잘 골라내서 항상 긴장감을 유지하고 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항상 우산 또는 또 우비를 또 지니고 다니셔야 되는데 또 이런 것들이 좀 지식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니고 다니는 것들이 네. 주식시장이랑 비교를 하자면 시장 보는데 좀 그 지식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뭐 시장 보는데 부족함을 느끼고 또 예측이 어려워서 우산 우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밑에 그 하단에 QR 코드 찍으시고 또 그 노란 톡방에 오신다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산을 씌워드리겠습니다. 오. 씌워드리면서 네. 갈 길 잘 가고 수익 실현하실 수 있게끔 제가 길을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이해가 잘 되게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장마 기간이 또 주시장에 찾아왔는데 오늘은 좀 해가 떴지만 이 장마가 아직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고 봐주셨습니다. 그러한 장마 기간에 이제 우산이 필요할 텐데 우산이 이제 기사나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데 혼자서 좀 그런 우산이나 우비를 챙겨가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께서 또 톡방에 들어오시면 그런 우산 역할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고민하지 마시고 우산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네, 이쪽에 나와 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읽으신 다음에 입장을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 상황 좀 대내적인 상황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어떻게 흘러갈지 좀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이 들어오셔서 또 같이 또 비를 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시황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 그리고 또 다음 주나 이번 주 예고되어 있는 여러 가지 발표나 뭐 이런 것들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최근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소식 등으로 좀 예민해져 있는 시장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얼마 전 CPI 지수가 9.1%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빅스텝을 뛰어넘은 자이언트 스텝에서 네. 다시 한번 또 한층 더해진 울트라 스텝까지 이제 언급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울트라 스텝 가능성이 75%까지 올라가면서 시장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또 미국 국채 금리 장단기 역전 현상의 폭이 엄청나게 큰 폭으로 이제 벌어지게 됐었는데 또 거기다가 원달러 환율도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 좀 좋지 않은 흐름으로 이어졌었지만 지난주 금요일 경기 전반 그 흐름을 좀 예측해주는 설명해주는 소매 판매 발표 그 지수 이제 그 발표 이후에 좀 증가세를 좀 보여주면서 울트라 스텝 단행 가능성이 30%로 떨어지고 다시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70%로 올라와주는 이제 모습을 보이면서 좀 투심이 좀 회복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글로벌 증시 대부분 상승 흐름 보여주었고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양시장 모두 1% 이상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코스피 또 오랜만에 외국인 강한 순매수를 또 보여줬었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오늘 코스피 견주함 좀 유지하면서 또 2,376선까지 상승해서 1.9% 또 급등했었고 그리고 코스닥도 776선까지 상승하면서 또 1.88% 급등하면서 또 오랜만에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좀 기존 자이언트 스텝 단행도 업체들에게는 굉장한 부담으로 울트라 스텝보다는 낫다는 이제 상대적인 좀 판단으로 네, 그 3, 4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은 영향으로 또 보일 가능성이 있겠고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또 사우디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지난주 있었죠. 네. 그 원유 가격 때문에 원유 네, 그 수요 공급 때문에 방문을 한다고 했었었는데 그 인플레이션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원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으로 좀 투심이 살아났었는데 또 그 증산 논의가 좀 없었었죠. 맞아요. 자, 그러면서 선반영됐던 기대감이 언제든지 또 하락세를 이끌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거든요. 네. 그리고 또 1,200원만 넘어도 강세를 보였다라고 하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1,330원까지 돌파를 하려는 또 모습을 또 보였었었는데 그만큼 시장 상황이 좋지 않고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자산을 아직도 선호하고 있다는 뜻하기도 합니다. 선호하고 있다고 뜻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장중에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좀 이어가면서 원달러 환율이 1,313원까지 하락했었다가 국내 증시 좀 안정화가 되면서 다시 1,315원까지 해서 마감이 됐던 상황인데 네. 그래서 조금씩 시장 상황 나아지고 있다라고도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근데 요즘 시장은 또 경기 흐름과 인플레이션 소식에 또 증시가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잘만 공략을 하신다면 예측하기가 굉장히 쉬운 시장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시장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면 앞으로 신사업으로 뭐 로봇 관련주라든지 또 AI라든지 뭐 메타버스 등이 또 상승할 수가 있겠고 또 시장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다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으로 이제 초점이 맞춰지면서 또 전쟁 관련된 테마를 공략하고 개별 이슈를 좀 잘 분석해야 되는 어려운 시장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는 또 유럽 중앙은행 기준금리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고 또 테슬라 실적 발표가 또 있죠. 네. 테슬라 실적 발표로 또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관련주들도 움직여줄 수가 있겠고 또 더 중요한 건 중국 7월 대출 우대금리 발표가 있는데 이것도 국내 증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많고 실적 시즌이죠. 네, 또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어서 집중하면서 좀 시장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포괄적으로 또 요즘 시장 헤쳐나가는 방법 좀 알려드렸지만 또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또 그리고 수익 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어떻게 대응할지 좀 궁금하시다면은 말씀드렸듯이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또 시황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마쳐봤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이번 주 발표가 또 예고가 돼 있고 시적 시즌에 좀 접어든 만큼 여러분들이 또 종목 옥석 가리기가 좀 진행이 힘드신 분들은 또 전문가님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가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제 손바닥 밑에 보이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 이제 기본 어플 켜신 다음에 촬영하신 다음에 이제 작게 뜨는 링크 타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예거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만 톡방 열어놓고 있는데요. 방송이 이제 30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입장을 하셔야지만 내일장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계속해서 좀 호흡을 맞춰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시장 상황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또 하루에 4종목 오늘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저희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을 좀 꾸준하게 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같이 좀 함께 수익을 올려가시고 또 시장을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또 어떤 시장 상황 또 이어질지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혼자서 좀 계좌를 지키는 것보다는 전문가님 통해서 또 같이 계좌를 지키는 게 더 많이 또 보호를 하는 그런 일이니까 많이들 지금도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저희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코너 또 이동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클래스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시장의 특징주들 하나씩 한번 정리해 보면서 전문가님 통해서 체크해 볼 텐데요. 첫 번째 특징주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박셀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간암 치료제 완전 관해 소식에 일단은 상승을 나타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오늘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셀바이오 오늘 상한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29.98% 급등 가져갔고요. 54,200원으로 마무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네, 박셀바이오 오늘 어떤 이슈로 올라왔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인지부터 볼까요, 전문가님? 네, 우선은 박셀바이오는 항암 면역 치료제 연구 개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요 파이프라인은 뭐 백스 NK 자연 살해 세포 항암 면역 치료제 플랫폼과 또 백스 DC 수지상 세포 그리고 항암 면역 치료제 플랫폼이 있고요. 또 백스 CAR 시리즈 차세대 첨단 항암 면역 치료제 플랫폼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반려견 전용 항암 면역 치료제 사이토카인 기반의 또 박스루킨 1호를 등을 좀 보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간암 치료제 완전 관해 소식에 좀 상승세를 좀 보였었고요. 오늘 상한가를 보였었죠. 네. 자, 박셀바이오가 또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백스 NK
HCC 임상에서 또 완전 반응률 36.4%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반응률이란 또 종양이 완전히 소실되는 경우를 좀 의미를 하는데요. 현재 간암 1차 치료제로 쓰이는 소라페닙 그리고 렌바티닙의 완전 반응률이 각각 0.4%, 1.3% 등에 좀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백스 NK HCC는 또 지난해 6월까지 임상 1상에 환자에 대한 추적 관찰과 분석을 좀 마친 상태고요. 또 현재는 임상 2A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상 2A상 종료 후에 임상 2B상 진입을 하고 또 조건부 허가 신청을 하고 또 기술 수출 등을 좀 동시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스 NK 임상 2A상은 또 내년에 종료가 되고 그리고 백스 NK 임상 2A상 중간 데이터는 또 오는 3분기에 또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세바이오 관계자가 또 이런 말을 했었는데 백스NK는 또 기존 진행성 간암 표준 치료제보다 월등히 높은 효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 선점은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그 오는 3분기 예정된 그 10명에서 12명 등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중간 결과 발표에 주목해줬으면 한다고 하고 또 대규모 임상 연구 표준치료법, 비교 임상 등을 통해서 백스NK HCC가 새로운 또 간암 치료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제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치료제를 쓰이던 간암 치료제를 쓰이던 이제 소라페닙 그리고 렌바티닙 완전 반응률에 말씀드렸듯이 0.4%, 1.4%인데 무려 36.4% 가량 이제 그 완전 반응률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간암 치료제로 이제 그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면서 이제 앞으로도 주목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셀바이오부터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 외국인 기관이 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관심을 보이는 종목이죠. 이렇게 순매수를 많이 해주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기타 법인에서 좀 많이 순매수를 했는데 이만큼 좀 이제 많이 모두 다 관심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거든요. 네.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이때 22년도만 봐볼게요. 22년도 이때인가 3월 4일 날 이때가 그 고가가 28%까지 상승했던 적이 있는데. 백스 NK HCC 임상 2A상 그리고 2세대 NK 세포 치료제 적용 소식에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또 그리고 이때 한 번 더 상승을 했었죠. 이때도 5월 11일 이때 또 백스 NK HCC로 또 움직였었거든요. 이때도 또 간암 대상 1상 결과 국제학술지 재개 채택 소식에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쉽게 말해서 백스 NK HCC에만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이제 모든 걸 쏟아붓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굉장히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적자 폭을 조금씩 그래도 줄여나가는 모습은 없지만 이만큼 투자를 좀 하고 있다고 좀 해석을 할 수 있겠거든요. 백스 NK에 이제 임상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이제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위험한 상황이라서 이제 진입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상한가를 보였는데 앞으로도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기 때문에 당장에 진입하기보다는 지금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고 이제 실적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에서는 그때부터는 좀 조금씩 장기로도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박셀바이오 한번 만나보셨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주은행 살펴보시죠. 금통위 빅스텝 영향으로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동반 오늘 상승을 나타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은행 22.08%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5,640원 마감하면서 나온 모습이네요. 은행주들이 강세를 또 나타냈던 하루였는데 제주은행이 또 그중에서 좀 올랐네요. 한번 볼게요, 전문가님. 네, 또 제주은행은 또 여러분들 좀 많이 모르시겠지만 신한금융지주 계열로 이제 제주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지방은행, 예금 업무, 그리고 대출 업무, 지급 보증 업무, 유가증권 투자 업무, 신탁 업무,
신용카드 업무 등을 좀 금융 업무를 좀 영위를 하고 있는 쉽게 말해서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또 금통위 빅스텝 영향으로 또 은행주 강세를 보이면서 동반 상승했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일단 한국은행이 또 금융통화위원회가 또 기준금리를 빅스텝을 단행을 또 했죠. 네네. 네. 그러면서 은행주에 관심이 좀 몰린 것으로도 이제 풀이가 되고 있는데 또 은행주는 보통 그 금리 인상 시기에 좀 주목을 받습니다. 또 금리가 높아지면 좀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차이인 예대 마진이 좀 개선이 되면서 이제 집중을 받게 되는데 또 푸른 저축 주가도 전일 대비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금통위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빅스텝을 단행을 했다는 소식은 기존에 나와줬었죠. 네. 자, 오늘 상승을 보였던 거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에 또 미국에서 은행주들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은행주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지난해에서는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여서 이제 하락을 했었지만 이번에 또 시티그룹과 웰스파고 순이익이 또 시장 예상치를 좀 웃도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은행주 전부 강세를 보여서 우리나라 은행주에도 이제 좀 영향이 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도 이제 차트만 간단히 보자면은 네. 이때 21년도 이때 좀 상승세를 많이 보였었죠. 자, 1월 한 8일, 뭐 11일, 12일 이때부터 좀 상승세를 좀 보였었는데 이때가 블루웨이브 촉발된 금리 모멘텀으로 인한 또 은행주 은행주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제 이때도 급등을 보였었습니다. 이제 급등을 보였었고 이제 그 기세로 이제 쭉쭉 상승을 보이다가 이제 차익 실현 매물 이제 출회가 되고 이제 시장상 좋지 않았었죠. 이제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씩 상승세를 보였던 건 일단 금리 인상 소식으로 좀 움직였다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모든 종목 다 이때는 하락을 보였었죠. 이때는 뭐 시장 상황 안 좋아서 하락을 보였었는데 이때 이후로 이제 많은 종목들이 또 반등을 시도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은행주들도 이게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방어주라고 하죠. 네, 지수 방어주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시장 상황 안 좋을 때도 상승을 하는데 이때는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은행주가 하락을 했었으면 이때는 좀 저점 매수의 구간인가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몰려들었던 투자자들도 이제 나와줬을 거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금통위 뭐 빅스텝 영향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 미국의 은행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강세를 보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는 또 은행주에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금리 인상이 물가 상승을 못 따라잡고 있죠. 자, 그래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은 물가 상승은 지속될 거고 그 고점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대러 제재도 전쟁이 끝나더라도 대러 제재가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물가 상승은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서 그 금리 인상은 또 많은 이제 그 큰 폭으로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은행주 좀 주의 깊게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은행주들에 대한 또 전반적인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저희 한번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KM 살펴보시죠. 삼성전자와 페트병 방진보 개발 성공 소식에 오늘도 주가가 상승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오늘 마무리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KM 오늘 21.55%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8,010원으로 마무리를 나타낸 모습인데요. KM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삼성 관련 뭐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이길래 또 삼성전자와 엮였는지 한번 볼게요, 전문가님. 네, 일단 KM은 반도체 그리고 LCD용 클린룸에 사용되는 각종 용품과 일반 산업용 안전용품 그리고 소모품, 뭐 방진복이나 방진 마스크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또 삼성전자 페페트병 방진복 개발 소식에 주가가 좀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삼성전자는 또 전이 반도체 사업을 비롯해서 화성, 수원 등 인근 지자체에 배출된 페트병을 좀 수거해서 또 이를 활용한 방진복을 개발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또 지난 2020년도 하반기 페페트병을 재활용한 방진복 개발에 좀 착수한 바가 있는데 최근 페페트병을 원료로 한 재활용 섬유 방진복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하면서 GRS 인증까지 획득을 했습니다. 그 기대감으로 몰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이 가운데서 KM이 또 삼성전자의 방진복 개발 과정에서
협력사로 나서면서 네. 또 관심을 모였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KM은 좀 방진복 업체라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그 삼성전자와 엮이면서 방진복 또 하면서 이제 관심 받았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시장 참여자들이 또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용되고 있는 기존 방진복을 재활용 방진복으로 대체를 할 경우 석유를 최대 80%가량 절감을 할 수 있고 요즘에 또 원유 또 가격 많이 올랐죠.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주목받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도 있다고 또 이제 나와 있고 또 하반기 반도체 업황 회복의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페페트병 방진복 개발에 성공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마스크 테마로 이제 묶이면서 또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이것도 간단히 살펴보자면, 자, 외국인이랑 기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살펴보면은 이제 그 기존에는 굉장히 뭐 두 자릿수죠. 두 자릿수라서 이제 집중을 그렇군요. 못 하는데, 최근 들어서 그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2에 비하면 많은 수치가 좀 개인에서 이제 주목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개인들은 이제 이 소식 보고 이제 1차원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만 이제 홀로 순매수를 보였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차트를 좀 보자면은 또 20년도에 보시면 이렇게 상승세를 보였죠. 이때는 뭐 역시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스크로 엮이면서 상승세를 보였고 그 이후에는 뭐 너무 많이 상승해서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됐고 조금씩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2022년도 한 1월쯤에도 한번 상승을 보였었는데 잠시만요. 자, 이때쯤인가? 자, 1월 그 5일부터 상승을 보였었는데 11일까지 상승을 보인 게 삼성전자 동사 그 친환경 GRS 인증 방진복 채택 소식에 또 상승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그 방진복으로도 이제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이 자, 오늘은 뭐가 나왔다? 그 재활용할 수 있는 배터리가 아니라 페트병으로 네네. 이제 그 만드는 이제 그 방진복이 나와주면서 관심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오늘 상한가를 갔다가 이제 빠졌던 종목인데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요즘에는 재활용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뭐 자연이라든지 뭐 이산화탄소 뭐 감소라든지 그리고 뭐 원유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로 있는데 이제 원유 절감이 80% 가량 된다는 소식으로 이제 재료가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상승폭을 좀 반납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며칠간은 더욱더 오를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진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것도 내일 돼서 뭐 갭상승 출발하면 진입도 굉장히 어려울 거고 이제 그 매수 타점을 이제 공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텐데 이것도 이제 만약에 제 톡방에 오신다면은 뭐 스토리텔링 그리고 뭐 시장 흐름에 맞게 좀 매수 전략 짜드려서 같이 수익 실현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KM까지 한번 또 살펴봐 주셨습니다.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톡방에 들어오시면 또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이쪽 QR코드 지금 카메라로 촬영하신 다음에 바로 들어오셔서 한번 같이 좀 KM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시죠. 세종 메디칼 살펴보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이제 경영권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의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역시나 오늘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종 메디칼 오늘 23.39%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7,650원으로 마무리를 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이 종목은 또 전문가님께서 오늘 또 톡방에서는 저희가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아쉽게 제가 상한가 놓쳤던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이것도 뭐 간단히 기업 설명부터 좀 해드리자면은 복강경 수술용 기구를 포함한 의료기기를 생산 그리고 판매하는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요 제품으로는 복강경 수술에 사용되는 일회용 투관침 그리고 일회용 수동식 의료용 개창기구 그리고 일회용 생체 검사용 도구 그리고 일회용 흡수성 봉합사 의료용 봉합기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GMP 인증 그리고 ISO 인증 그리고 유럽의 C 인증, 일본의 JFDA 인증 취득 등을 비롯해서 복강경 수술과 관련된 80건 이상의 특허와 디자인 출원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또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인 제넨셀의 지분도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그 코로나 관련주로도 묶였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오늘 이제 상승한 거는 이제 카나리오 바이오엠이 또 경영권 확보를 했다는 소식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난소암 치료제 오레고마 보맙을 좀 개발 중인 카나리 바이오의 모 회사인 이제 그 카나리 바이오는 아시겠죠? 네, 네. 현대바이오 네. 그 모 회사의 그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또 세종 메디칼 인수하고 또 코로나 치료제 확보 등을 또 해서 또 바이오 신약 사업 라인을 좀 강화를 한다는 소식으로 강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번 인수로 카나리아 바이오엠은 또 세종 메디칼의 의료기기 사업과 추가적인 신약 파이프라인을 또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세종 메디칼 자회사 제넨셀은 이미 2020년도 12월에 인도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을 성공적으로 완료를 했고 또 올해 5월 23일에는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오르디마 파마와 또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중동 및 터키 독점 판권에서 판권에 관한 계약을 좀 체결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ES16001은 또 임상 이상에서 경증 그리고 중증 환자에도 환자에게 투약 6일 만에 이제 95% 이상 그 회복될 정도로 높은 효과가 입증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단팔수 추출물 신소재인 ES16001은 또 인플루엔자 치료에도 이제 개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번 임상에서 ES16001은 또 항바이러스 활성이 뛰어나서 또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질환의 예방과 치료의 효과를 또 보일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이외에도 제네셀은 또 대상포진 치료제, C형 감염 치료제, 그리고 감염 치료제를 좀 개발 중에 있고, 또 그 대표 카나리아 바이오엠 대표이사가 또 RNA 바이러스의 특성상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속적으로 변이종이 나타날 거다. 새로운 변이종들을 백신으로 막아내기 불가능하다라고 그 언급을 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는 꼭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코로나 치료제 확보의 중요성을 좀 한 번 더 강조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그러면서 또 세종 메디칼 현금성 자산만 좀 1,000억 원을 보유한 회사로 M&A를 위한 자금이 충분한 회사고 또 적극적인 M&A를 통해서 고성장 성과를 이제 만들어내겠다고 이제 발표를 또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세종 메디칼은 또 돼지열병 그리고 사료주 그 현대사료로 또 그 사료주로도 이제 엮였던 종목이거든요. 그 자회사가 카나리아 바이오가 그래서 그 간염 등으로 또 묶일 수가 있는 종목이라고 하고 또 무상증자가 한 번 있었습니다. 또 1대2 배정 무상증자가 있었고 또 신주 배정일이 또 9월 1일이고 이제 그 8월 말에 크게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사태를 좀 간단히 보자면은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이제 코로나 그리고 간염 이런 것들로 이제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은 그래도 상한가 갔다가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이게 아직까지 그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경영권 확보했다는 소식에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도 이제 다른 종목들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겠죠. 네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개발된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이제 주목받을성이 이제 없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그 코로나 테마주로 이제 관련주로 이제 묶여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세종 메디칼까지 한번 또 확인을 마쳐봤습니다. 한 종목 정도만 더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동제약 살펴보시죠. 코로나19 치료제가 일본서 이제 긴급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마무리 상황 살펴보시죠. 일동제약 20.42% 올랐고요. 57,500원으로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일동제약 최근에 좀 계속해서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네요. 이 종목도 오늘 저희가 톡방에서 좀 수익을 내고 나왔던 걸로 아는데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 일동제약도 일단 그 기업 설명부터 해드리자면은 기존 일동제약 의약품 사업 부문의 인적 분할되면서 설립된 업체로 16년도 8월에 재상장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약품 그리고 위약품 원료,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의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를 좀 하고 있고요. 주요 제품으로는 아로나민유, 그 활성 비타민이고 또 후루마린 그리고 라비에트 등이 있고 또 주요 상품으로는 이제 모티리톤 소화 불량 치료제고
그리고 피레스파, 폐섬유증 치료제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안 질환 치료제, IDB 0062, 그리고 당뇨병 치료제 IDG 16177 등을 좀 추진 중에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일동제약 주가가 좀 상승한 게 조코바가 오미크론 하이 변이 BA5에도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소식에 이어서 이제 일본에서 긴급 사용 승인 기대감이 더해진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고요. 또 시오노기 제약에 따르면은 조코바는 또 최근 비임상 실험에서 변이종을 비롯해서 오미크론 하이 변이인 BA4와 BA5에 대해서 항바이러스 활성을 좀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회사 측은 감염 경향을 좀 모니터링해서 조코바에 대한 임상적 근거들을 이제 축적한다는 좀 방침에 있습니다. 또 오늘 20일 날에 일본 소위원회 회의에서 조코바 긴급 승인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또 일각에서는 또 심사 절차 등을 좀 이유로 최종 평가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번 긴급 승인 평가는 또 변이종 효과 여부도 평가 요소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만큼 비임상 결과 자료가 평가의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일본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11만 명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확산세가 고조가 되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것도 보시면은 일단 개인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는 종목인데 네. 보시면은 개인들이 2천억 원대도 보이고 3천억 원대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개인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보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 21년도 12월 달쯤에 이때쯤에 상승하기 시작했죠. 이때가 또 일본 시오노기 제약과 공동 개발 중인 경구용 치료제 19 치료제가 22년 4월 달에 출시가 예정되면서 상한가를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최근 움직임은 또 시오노기 코로나 치료제 관련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또 오늘은 신규 확진자가 일본에서 최다인 11만 명을 기록하면서가 상승의 좀 주요 원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동제약은 제가 또 오늘 또 초단타로 진입을 해서 수익 실현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일동제약은 또 개인이랑 또 외국인이 관심 보인 만큼 일단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이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동제약까지 만나보셨고요. 저희 오늘 또 이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치기 전에 전문가님 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거 전문가님 지금까지 저희 함께 했는데요. 전문가님 톡방은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찍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예거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해주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저희는 톡방에서 매일매일 나누고 있고 오늘만 저희 4종목에 대해서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하루에 4종목씩 수익 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통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많이들 입장하셔서 일단은 전문가님과 같이 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시면서 종목에 대해서도 수익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일단 수익 인증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한번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시고 일단 들어오시고 그때 나가셔도 좀 늦지 않으니까 지금 바로 많이들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면 비밀번호 걸어놓기 때문에 입장하실 수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10분 신 후에 8시에 2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